이재명 당선 이후 대통령 당선. 예. 그때 저 당선 이후엔 처음 뵙는 것 같은. 저는 처음 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 진행 안 해가지고 지난주뿐만 아니라 뭐 계속 계속 제가 못 나왔었죠. 핫스팟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쿨스팟이라고 이름까지 쿨스팟을 바꾸라고 제가 제안다고 그랬는데요. 여름이니까 쿨스팟을 좀 할까요? 제가 이제 선거 유세 현장에 계속 그러게요.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가서 하셨죠. 예 함께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좀 체감하세요? 어떠세요? 아 공기가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그 공무원들의 표정이 진짜 밝아졌고 그리고 이런 뭐 위원회 막 이런 데에서 그 이제 민주당 추천이나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정말 그 거기서 그 억지 소리 하고 표결하자고 덤벼들고 뭐 이런 거에 많이 속상하셨는데 네. 공기가 달라졌다. 여전히 우리가 소수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공기가 달라졌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이제 뭐 시간은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되면 예. 원래 있던 사람 나가게 되고 또 교체가 되고 아니 뭐 정부 조직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은 벌써 공직 사회가 지금 공기가 달라졌다. 네. 공무원들도 잘 아는 거고 이번에 이제 기재부가 추경안 얘기 이제 예. 만들어서 가져와서 칭찬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 기재부가. 기재부는 그 없던 예산이 왜 대통령 바뀌면 생기잖아요. 예, 그 기재부가 예. 제일 1등은 칭찬받았다 보면서 야 진짜 빠르게 돕는구나. 이번에도 그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 대통령님한테 예. 뭐 쪽지 한번 줘보라고 어떻게 하는지 접어서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걸 몰랐네. 대통령이 저기 뭐 여기다가 내가 저기 예. 시간이 없어서 좀 몇 자 적었으니까 보라고 이렇게 접어서 주면 어떻게 하나. 최상목의 행태를 또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을 텐데. 자, 기재부가 추경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윤석열 때는 무슨 아무리 추경 영혼 말도 안 없는 된다고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예.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예. 지난 정부에서 시키는 일 앞장서 가지고 그 어거지로 막 하던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대부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 윤석열 정부의 무슨 네. 총애를 받았다 내지는 뭐 거기 잘 나갔다 생각하는 거 오해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 심지어 이게 검찰이야 원래 그런 것들이니까 내가 무슨 내가 윤석라인이야 무슨 내가 친윤이야 뭐 이런 윤석열 사람들 사단이야 진짜 붙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뭐 지들끼리 타이거라고 그러고 막 이랬던 자들도 예. 유병호가 한참 바로 할 때는 타이거가 그냥 싹 봐도 100명이 넘었대요. 오. 지금은 한 20명도 안 남았대. 그리고 누가 봐도 왕타이거인데 내가 무슨 나 타이거였어요? 나 이번 정부에서 인정받아 사무총장 할 건데 이러고 다닌대 지금. 야, 진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걸 이거 지금 제가 뻥이 아닙니다. 진짜로 공무원한테 진짜로요? 들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잘 봐야겠네요. 인선하고 인사할 때 잘 보고 진짜 잘 평가를 봐야 해야겠네요. 되고요. 예. 일각에서는 지금 어차피 청와대는 지금 늘공을 파견 공무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세포를 한번 보내보자. 저기서 걸르는지 못 걸르는지 이런 거 테스트 한다고 지들끼리 짜고 있기도 하고 그렇대.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정호 같이 박정호 기자 같이 좀 인상 좋고 어디서나 이렇게 좀 남들한테 좋은 평을 듣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심으로는 밤마다 나 같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저 타이거입니다. 그러고 이제 무릎 꿇고 충성하던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이제 나쁜 일 시킬 때마다 항상 밤에 박정호라는 사람을 신복으로 생각하고 뭔가 맨날 임무를 줬는데 그 야밤에 밤이슬 맞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몰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누구 추천해라 그러면은 거기 보내면 이제 박정희 생글생글 웃고 앉아가지고 야 평소부터 이재명 대통령님 너무 존경해요.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보내서 그래서 인사 검증이 중요합니다. 사실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있어서요. 매번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번에도 탄핵 이후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속상합니다. 이렇게 탄핵당하고 파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후보로 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제대로 일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그렇게 당하고 나서 더 형편없는 걸 내세워가지고 눈속임을 해서 그 안에 가가지고 얼마큼 많이 빼먹나 경쟁을 하다가 이제는 지난번에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러면서 사과도 안 하고 그다음에 무슨 업무 인수인계는커녕 거기서 일을 하지 못하게 아예 그냥 다 뭐 이렇게 없애버리고 부시는 걸로 무덤처럼 만들어.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나? 오늘 지금 갤럽 여론조사 발표된 거를 보니까 네. 그 민주당하고 국힘 지지율이 확 벌어졌더라고요. 두 배 차이 나죠. 21%뭐 민주당이 46%. 그렇죠. 예, 두 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 21%이 숫자를 믿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은 우리를 지지한다. 그리고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TK, 그렇죠. PK 네. 그쪽에 내 배지는 괜찮아요. 그 20이 전국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60, 70이 분포돼 있고 네. 내 배지는 뭐 저기로 가면 그리고 우리 집단으로 보면 뭐 의석 80석 정도는 우리가 항상 확보할 수 있다. 어느 상임위에서든지 끼어서 분탕질할 수 있는 숫자다. 좀 진짜 좀 끝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진짜? 이제는 그런 식의 정치는 안 통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예. 이런 목소리가 클 수밖에 그리고 다행히 없고.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출범하자마자 그 너무너무 이제 그 속도감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청하면서 그 업무를 꿰뚫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대통령이 유감없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딱 질문도 하고. 그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시나리오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대통령은 그런 그럼요. 자리에서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유념해서 하는데 그게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많이 준비했고 많이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때 했던 것 같은 그런 경직이나 어떤 어색함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젊은 직원분들한테 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시라.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이렇게 편해지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웃고 그리고 얘기하는데도 딱 이러고 있다가 뭐 통상이 그거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저기 한 사람은 다 각자 자세로 준비한 내용으로 대통령님을 만나 뵈서 영광이고 오늘 이렇게 뵌 자리에서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미리 정해서 네. 연습하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또 딱 또 듣는 척하면서 그렇죠. 뭐 경청. 그럼 이제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들었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대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데 있어서 고충이 뭐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내가 저 시장 도지사 할 때 보니까 네. 그게 뭐 사람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결국 정성의 문제던데 우수관 같은 거 이렇게 막혀 그렇죠. 있고 이런 예. 거는 그런 건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 물 날리려고 이러는 거 이제 오세훈 시장 책임이 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굳이 할 오세훈. 필요 없이 저 중앙정부에서 네.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해 줘라.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건 확실하게 엄중하게 문책하자. 그렇게 딱딱 대안 또 이 일 하면서 이제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고생만 시키고 상을 안 주니까 이제 상 주는 인사 우대책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 그게 예전부터 강조해왔던 그 리더로서의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신상필벌의 원칙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물어봤었어요. 처음에 성남시장 되셨을 때 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얼마나 고생하다가 성남시장 됐는지 알았으니까 아니 시장을 가서 보시면 그 만나는 공무원들이 예전에 성남시에서 활동하면서 시민운동하고 이럴 때마다 반대편에서 부딪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네요. 이제 거기서 네. 억지 쓰고 막 그 변호사를 상대로 법에도 없는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 시장 하시면서 혼자 들어간 거잖아. 그거 좀 어렵고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셨거든. 공무원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임무를 확실하게 주고 네. 그거를 또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바로 벌을 주고 그러면 조직은 금방 장악되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면은 어디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재주가 숨어 있었지 싶을 정도로 또 능력 발휘를 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분들이나 나중에 경기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네. 그런 예를 들어 어떤 과가 있다. 그러면 그 과마다 또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각각의 담당 업무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박정호 씨는 대선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사람인데 칼럼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 오연호 대표가 쓴 칼럼이 마음에 안 들었어. 네. 그러면 대개의 기관장이라는 자들이 어떤 부서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잘. 그럼요. 다 그냥 똑같다고. 이름으로 추정해가지고 예. 뭐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고 마는데 예. 그 와중에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나를 확인하러 갔다가 박정호 씨가 있는데 아니 이분은 생방송하는 분이지 칼럼 쓰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 그걸 딱 알아본 거지. 박정호 씨는 긴장해가지고 우리 깨지겠다 싶은데 그걸 알고 있다. 이게 당신이 아니라는 거 안다. 오면은 꼼꼼하게. 내가 와서 이런 거 얘기하더라라고 전하시라. 그런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작할 적에 왜 명찰 다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뭐 노조가 반발하고 뭐 민원인들한테 당하네 어쩌는데 그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말하자면 이재명 리더십에서 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청 조직은 훨씬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이분이 이제 파악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상을 줘야 될 사람인지 벌을 줘야 될 사람인지 이 이름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지 지휘통솔이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아주 뭐 명수급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다니시는 걸 보면 예. 뭐 행정 업무로서 걱정할 거는 뭐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없다. 잘 좀 예.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이 뒷받침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 공무원들 포함해가지고 같이 있는 그 인력들이 정말 보조를 잘 맞춰줘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은 너무 신난 것 같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밤중까지 뭐 저기 하고 표정이 밝으시잖아요.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어떤 저기 할머니 한 분이 어제 제가 전철에서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예. 아유 얼굴도 이뻐졌어. 그러니까 이게 일하면서 더 힘이 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더 신나는 스타일. 실제로 그게 본인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쭉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덜컥수로 속기도 하는 일도 한 번씩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점들만 주변에서 잘 모시는 분들이 잘 예방하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제 표정을 많이 캐치하셔가지고 거의 눈이 감기고 있다.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잘생긴 인물인데 점점 이제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될 때는 좋았지. 당해봐라. 해봐라.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1시간 나의 대통령의 1시간은 5천만 시간이다. 그것도 이제 시장 때부터 하시던 얘기고 그게 이제 자기가 관할하는 그 시민들의 숫자에 따라 늘어납니다. 그 시간이 5천만 시간까지 왔습니다. 5,200만 시간. 네, 잘하고 있다. 댓글로도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주일 지금 일주일 다음 주 2주 3주 계속해서 지나가겠지만은 다 체감하고 있고 아까도 한정희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약국에서 소화제가 잘 안 팔린대 요즘에. 소화가 잘 되셔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다 체감을 하시는 거하고 뉴스 볼만 난다. 이제 뉴스 틀면은 계속 윤석열 부부 나오고 이래가지고 보기 싫었는데 이제 뉴스 볼만 난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서 모든 국민 다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열심히 신명나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능력이 있고 일을 할 의욕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저런 상사가 오면 되게 반갑죠. 내가 이제 정말 그렇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확 차이가 나고 어디 가서 뭐 줄대거나 뭐 술 사주고 이래서 내가 인정받는 게 이른바 아니라 정치질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풍토가 조성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고 이제 대충 남이 만든 보고서 들고 가가지고 그럴싸하게 읽는 걸로 저기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옆으로 뭐 부고장 오면은 그런데 꾸역꾸역 찾아가고 뭐 줄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환장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게 안 겪어보면.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얼마나 일주일 지나고 만 일주일 만 열흘 이제 돼가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또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뭐 이 이스라엘 이란을 또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국제 정세상의 코스피가 좀 떨어진 면도 있지만은 2,890이에요. 이래도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지금 열흘도 안 된 정부가 뭘 했다고 이게 오르겠어요. 유일하게 윤석열이가 없어진 거 그거 하나로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 지수의 이 상승 그래프를 윤석열이가 그 온 뚱뚱한 몸으로 이걸 누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하나 치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으로 이제 성과가 나면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막 이제. 아니 제가 평생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돈이 생기면 대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변제하느라고 급급했지. 근데 진짜 내가 주식을 사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김상우 의원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막 펀드 사고 막 이런다고 할 때 자기 그때 샀어야 된다고 너무 후회하더라고요. 유세 단련하고 시간이 없었다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말씀 많이 하시거든. 내가 이거
연구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안다 어떻게 잘 될지. 근데 내가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예. 어려운 삶을 사셨잖아요. 그럼요. 그 서민의 삶, 예. 어려운 삶을 알아요.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 하시고 지자체를 이끌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는지 또 알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해봐서 또 알아요. 경험해보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취임 선서하고 첫날 왜 바로 그 우리가 국회에 있을 때 청소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노동자분들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거 막 그게 감동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다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사가 되게 신선하지 않습니까? 되게 고초를 많이 겪고 어려운 집이었잖아요. 근데 아버님도 청소를 하셨고 여동생도 청소를 하다가 또 일찍 돌아가신 분이고 지금도 청소하는 분이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면 그 개천을 잊어버리려고 다들 아주 용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이명박 같은 자들이 그 어떻게든 이제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그 시절에 느꼈던 자기의 박탈감을 훨씬 더 큰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일종의 그런 강박관념, 그다음에 나의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됐지만 우리 식구들은 여전히 지금 서민으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어떻게 내 피 속에 새겨진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해서 이 양반은 진짜 진심으로 시민들을 배신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항상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대통령 그 업무에 매진을 할 거다라고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대통령 시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받으시면 시계 바꾸시는 겁니까? 시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시계도 가지고 있고 컬렉션을 해야죠. 그 컬렉션이 돼야지 비싸지거든. 그렇네요. 그런 의미도 있네요. 뭐 백수한테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계 이거 백수 격려 행사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대통령 행보 중에 뭐 대표 백수로서 직업 있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직업 없는 사람을 더 돌봐줘야지. 그래서 대표로 한번 더 참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워치 애플워치를 또 위해서 나온대요. 디지털. 그거 이미 뭐 만들어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던데.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저기 선배 중에 한 분이 중국 사람들이랑 비즈니스 하는데 그 바탕화면 다운 받아 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보여줬대. 그랬더니 오 막 이런 엄청 그러더래요.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특히 지금 거기가 이제 시진핑이 일종의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했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거 가서 사진 찍어야 된다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만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한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그 사람들 진짜 큰 저거였어요. 그리고 평산 책방에도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의미가 크겠네요. 어디서 대통령을 저기 옆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어요. 국가주석을 만난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또 이재명 시대 새로운 또 트렌드로 자리가 잡히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1시간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말씀 오랜만에 의원님 뵈니까 반갑고 좋네요. 저도 뭐 익숙한 얼굴을 보니까 매번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제가 안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조속히 잘리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고 열심히 국정을 수행하는 모습 박수 치면서 또 우리 지지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정부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선거 이후에 승리의 흥분이 아직은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저러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점들이 좀 빨리 가라앉고 안정되고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훨씬 더 맑은 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맑은 물 안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하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좀 박수 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대선 유세 기간에 현장 예. 많이 다녔는데 예. 최광욱 의원 하는 방송도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예. 들었거든요. 저랑 같이 안 오냐고는 안 물어보시죠. 아니 같이 뭐 안 오냐 그거보다 예. 그때 저희가 이제 밖에 음. 파면됐을 때 그 숭례문 앞에서 인터뷰했던 아, 야외에서 인터뷰했던 예전에 선글라스 딱 예, 끼시고 예. 오셨을 때 예. 그거 너무 재밌게 보고 인상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아, 예. 그래서 현장에 또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예. 다음에 지방선거 때는 한번 현장으로 한번 가실까요? 아니 근데 제가 가면은 네.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못 가는 아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네?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백수가 정치인인 것처럼 하고 가면 그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싫어한다니까. 저게 내 자리 뺏으러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네. 그 말이 맞네. 제가 그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미리 공지하고 공지하고 현수막 들고 절대 여기 출마 안 하겠습니다 하고 써가지고 가는. 그 피켓 들고 한번 네. 저희가 전국 한번 또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